판교의 테크밸리에 위치한 회의실에서는 오존 냄새와 더불어 자신의 차보다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은 중간 관리자 특유의 절박한 야망의 냄새가 났다. 나는 유리벽에 묻은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사한 지 정확히 72시간 된 신임 운영본부장 최민석 상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최 상무는 마치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를 찍어내는 공장에서 조립된 사람처럼 보였다. 치아는 지나치게 하얗고 피부는 한국의 겨울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구릿빛으로 태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휘는 온통 시너지, 피벗, 린린 경영 같은 단어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는 서버와 에어프라이어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 커리어를 잘 손질된 두 손에 쥐고 있었다. 김 팀장님, 그가 유튜브 튜토리얼에서 배운 게 분명한 파워 포즈를 취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클라우드 인프라 사일로의 조직 효율성을 검토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 팀장님의 포지션은 레거시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애자일하고 분산된 관리 스타일로 피벗할 예정입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업계에서 20년을 일했다. 클라우드라는 것이 그저 11월에 내리는 비구름을 뜻하던 시절, 나는 이 회사의 백엔드를 구축했다. 하루 40억 원 규모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API 브리지를 직접 코딩했다. 대표이사가 지중해 요트 위에서 레이턴시 지연 없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었다. 하지만 최 상무에게 나는 그저 유행 지난 플리스 조끼와 편한 운동화를 신고 줌 회식 때 잘 웃지 않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 상무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종이 한 장을 스윽 밀며 말을 이었다.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건물을 나가기 전에 시스템 키와 접근 권한을 반납해 주십시오. 인사팀에서 퇴직금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표준 해고 통지서였다. 아마 틱톡이나 보면서 대충 일하던 법무팀 직원이 작성했을 것이다. 모욕적이었지만 사실 웃기기도 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무섭고 터무니없지만 결국 큰 소음을 내며 끝날 운명이라는 점에서 웃겼다. 유감스럽지만 그건 곤란합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주니어 개발자가 실수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먹었을 때 사용하던 그 목소리였다. 건조하고 감정이 없는 톤. 최 상무의 미소가 1마이크로초 동안 흔들렸다. 뭐라고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김 팀장님. 이건 지시사항이에요. 한국말 알아듣습니다. 최 상무님. 나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난 그냥 시스템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아키텍처는 주머니 속 열쇠꾸러미가 아니니까요. 이건 생체 인식 잠금 장치가 걸린 주권 기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이 읽어봤으리라 생각하는 내 자문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따라 내가 지정된 루트 소유자입니다. 그가 웃었다. 짧고 날카로운 비웃음이었다. 우리에게도 IT 부서가 있습니다, 김 팀장님. 비밀번호는 리셋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하드웨어 토큰이나 내놓고 가세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오만함이 보였다. 요즘 테크 업계 경영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내가 조용히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식 30일 합동 인수인계 절차 없이 제가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시스템은 이것을 적대적 탈취로 간주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죠. 외부 해킹이나 내부의 멍청한 짓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운에 맡겨보죠. 최 상무가 비웃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사원증은 테이블에 두세요. 나는 일어섰다. 논쟁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가슴속에 기묘한 차가움이 느껴졌다. 슬픔이 아니라 환자가 고집을 부려 스스로 수술하겠다고 우기는 것을 지켜보는 외과 의사의 임상적 초연함 같은 것이었다. 나는 사원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텅 빈 소리가 났다.
좋아요, 최 상무님, 내가 말했다. 금요일이네요. 전 집에 가서 수국이나 돌봐야겠습니다. 재무이사 CFO님께 전화해서 제 월급만큼 회사 돈을 아꼈다고 전하세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갔다. 유리문이 내 뒤에서 쉬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나는 서버실을 지나쳤다. 3년 전 카페인을 들이부으며 새벽 4시에 짠 스크립트에 의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깜빡이는 파란 불빛들을 지나쳤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자신들의 디지털 세상이 곧 붕괴할 거란 사실도 모른 채 일하고 있는 젊은 개발자들을 지나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5년 동안 명절마다 떡을 나눠 먹었던 나이 지긋한 보안 요원 박씨 아저씨가 주차증을 건네는 나를 보며 의아해했다. 일찍 가시네요, 김 팀장님? 네, 박 선생님. 내가 레인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영구 휴가거든요. 모자 꽉 잡고 계세요. 14층에 곧 태풍이 불 겁니다. 나는 잿빛의 판교거리로 걸어 나갔다. 내 볼보 외건에 올라타 조수석에 가방을 던져넣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계를 확인했을 뿐이다. 오후 2시 15분. 자동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 스캔은 오후 5시에 실행된다. 최 상무가 자신이 직원을 해고한 게 아니라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정확히 이 시간 45분 남았다. 그리고 그는 방금 그 엔진 열쇠를 용광로에 던져버렸다. 내 정원은 내 코드와 비슷하다. 체계적이고 회복력이 강하며 해충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토요일 아침을 철쭉에 시든 꽃을 따고 텃밭에 잡초를 뽑으며 보냈다. 경기도 양평의 안개는 짙었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런 축축한 비였다. 하지만 난 그 비를 좋아한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니까, 먼지를 씻어내니까. 내 휴대폰은 집안 주방 카운터 위에 있었다. 벨소리는 꺼둔 상태였다. 지난 10년 동안 노트북을 보안 담요처럼 베개 밑에 두고 24시간 대기하며 살았던 사람치고는 대담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대기 상태가 아니었다. 해고당했으니까. 내가 30km 떨어진 집마당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 동안 회사 본사의 디지털 생태계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내가 구축한 아키텍처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단순히 렉에 쌓인 서버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7년 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짤 때 이사회는 데이터 유출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들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철옹성을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철옹성을 주었고 데드맨 스위치, 데드맨 스위치 프로토콜을 구현했다. 시스템은 루트 레벨의 변경 권한을 승인하기 위해 생체 인식 심박수, 즉 나의 고유한 디지털 서명을 요구했다. 만약 내 인사 정보 상태가 해고로 변경되었는데 내 하드웨어 토큰에서 생성되는 암호화 키가 입력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네트워크가 적대적 행위자에게 탈취당했다고 가정한다. 이건 함정이 아니었다. 그들이 보너스까지 줘가며 설치해달라고 했던 보안 기능이었다. 그들이 그 존재를 잊었을 뿐이다. 토요일 정오쯤 차를 마시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컨설팅 문서 작업용으로 쓰는 외부망과 차단된 보안 태블릿을 힐끗 보았다. 시스템의 외부 모니터링 노드에서 온 알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경고.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 제거 감지됨. 루트 소유권 고화 상태. 레벨 1 방어 프로토콜 개시. 나는 얼그레이 티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하고 완벽했다. 나중에 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무실 상황은 꽤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 상무는 그의 무한한 지혜로 주말 동안 조직 정리를 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는 내가 3번의 인사고과에서 구제해준 옷대 없는 IT 팀장 이준호에게 관리자 권한을 수동으로 재설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냥 권한 박탈해버려. 최 상무는 아마 케일 스무디를 마시며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준호는 시도했다.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해서 내 사용자 프로필을 찾았다. 그리고 비활성화를 클릭했다. 그 클릭은 수류탄 핀을 뽑아서
자기 바지 속에 넣은 것과 디지털적으로 동일한 행위였다. 서버실 구석에는 박도현이라는 주니어 관리자가 있었다. 나는 도현을 좋아했다. 독학으로 배웠고 열정적인 좋은 친구였다. 그가 오후 2시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태블릿에 메시지가 떴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미리 보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팀장님, C 비읍 이게 뭐죠? 대시보드가 온통 빨간색이에요. 준호 팀장님이 팀장님 슈도수도 권한 죽이려다가 로드 밸런서가 우리를 락아웃 시켰어요. 최 상무님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제발 이거 훈련이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법적으로 나는 더 이상 회사의 전산망이나 인력과 상호작용할 권한이 없었다. 답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최 상무가 그토록 집행하고 싶어 했던 해고 합의 위반이 될 터였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스튜에 넣을 야채를 썰기 시작했다. 상황을 상상해보라. 내가 짠 방어 프로토콜은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립이다. 시스템은 즉시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모든 IP 주소와의 연결을 끊었다. 최 상무가 방금 시스템이 해킹으로 간주하는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시스템은 사무실 자체를 적대적 존재로 판단했다. 오후 4시 내부 이메일 서버의 동기화가 중단됐다. 오후 5시 VPN이 모든 접속을 차단했다. 오후 6시 개인정보보호법 ESMSP 및 회계 감사를 위해 돌아가는 자동 컴플라이언스 봇들이 깨어났다. 봇들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루트 소유자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내 디지털 서명이 있던 자리엔 공허함 뿐이었다. 봇들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했다. 그들은 심각한 규정 위반 깃발을 띄웠다. 나는 피노누아 와인을 한 잔 따르고 현관에 앉아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내 휴대폰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아름다웠다. 나는 지금쯤 판교의 통유리 사무실에서 최 상무가 모니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내려치고 왜 이메일 로그인이 안 되냐며 난리를 치고 있을 거란 걸 알았다. 그는 인터넷이 끊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이 연봉보다 더 비싼 비용을 시간당 발생시키는 연쇄 붕괴를 촉발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오크 향과 블랙베리 맛이 났다. 그리고 정당한 부인디케이션의 맛이 났다. 월요일 아침의 회사 풍경은 보통 탕비실의 오래된 커피 냄새와 존재론적 공포의 압박감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번 월요일은 특별했다. 이번 월요일은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습관처럼 오전 7시에 일어났다. 기지개를 켜고 집안의 정적을 듣다가 팬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다. 블루베리 팬케이크. 시간이 좀 걸리는 종류로. 내가 반죽을 적고 있을 때 주가만 떨어지면 왼쪽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있는 정재무이사. 인생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을 받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업무용 이메일은 잠겨서 못 받았고 회사의 규정 준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외부 감사법인으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긴급 알림을 받았다. 나는 그 알림 문구를 외울 수 있다. 5년 전에 내가 템플릿을 썼으니까. 긴급 보안 이벤트, 레벨 5 침해, 승인되지 않은 클라우드 루트 소유권 재할당 시도 감지됨, 신원 확인 실패, 데이터 위험 노출액 6영억 원, 이사회 자동 보고됨, 6영억 원. 그건 내가 구축한 클라우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독점 데이터, 고객 리스트, 지적 재산권의 추정 가치였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은 그 데이터를 인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자체 면역 시스템에 의해 인질이 된 셈이다.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시럽을 뿌리고 있을 때 마침내 다시 켜둔 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벨소리가 아니었다. 발작이었다. 모르는 번호들, 아는 번호들, 법무팀, 인사팀장, 이준호 팀장, 그리고 물론 최상무. 나는 진동하게 내버려 두었다. 휴대폰이 대리석 카운터 위에서 마치 빙의된 딱정벌레처럼 춤추는 걸 지켜보았다. 사무실의 상황은 영화 같았을 것이다. 정 전무는 아마 패닉 상태로 복도를 질주해 IT 부서로 갔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리니까 그가 도착했을 때 전산실은 아수라장이었겠지. 스크린은 꺼져 있고 주니어들은 트라우마에 걸린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 있고 이준호 팀장은 와이셔츠가 땀에 젖은 채 임원들에게 왜 관리자 계정이 안 먹히는지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상무. 그는 아마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매끄럽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글리치, 오류입니다, 전무님. 패치 배포 중이에요. 흔한 유지보수 문제라니까요. 하지만 잘린 팔다리에 패치를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전 9시 30분 퀵서비스 기사가 내 집 현관에 도착했다. 비에 쫄딱 젖어 비참해 보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다. 그는 긴급 법무 서류라고 적힌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그가 투덜거렸다. 서명했다. 봉투를 열었다. 주말 동안 패닉에 빠진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 방해 금지 및 경고장, 내용 증명이었다. 나를 사보타주 태업, 회사 자산의 악의적 점유, 사이버 테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즉시 암호화 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크게 웃었다. 자기들이 스스로 문을 잠가놓고 나한테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다니. 나는 아폴로 우주선보다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채워진 내 서재로 들어가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았다. 7년 전 서명했던 계약서를 띄웠다. 스캔하고 특정 조항 2개의 형광펜을 칠한 뒤 PDF로 저장했다. 그리고 개인 이메일을 열었다. 법무팀에게 답장을 썼고 정전무와 내가 설정해둬서 주소를 알고 있는 이사회 외부 연락망을 참조 CC로 넣었다. 제목 사보타주 혐의에 대한 회신. 수신 법무팀. 보낸 서류는 잘 받았습니다. 알려드립니다만 저는 최민석 본부장에 의해 금요일 오후 20으로 해고되어 더 이상 귀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퇴직 인터뷰는 없었고 인수인계 프로토콜은 거부당했으므로 저는 현재 민간인 신분입니다. 귀사가 겪고 있는 사보타주는 제 고용계약서 제11조 7항에 명시된 소유자 주권이라는 계약상 보안 기능입니다. 시스템은 무단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 중입니다. 제 생체 인식 토큰이 유일한 열쇠이며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사전 통지 및 합동 인수인계 절차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저는 비고용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제 컨설팅 회사로 연락 주십시오. 단가표를 첨부합니다. 김민정 드림. 이 상황의 묘미는 돈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루트 토큰, 즉 물리적 하드웨어 키는 내 책상 서랍에 있는 유비키였다. 서버에 있는 것도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엄지손가락만한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그걸 활성화할 내 지문이 없다면 그건 그냥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정확히 3분 동안 휴대폰의 광란적인 진동이 멈췄다. 정적. 칼을 들고 핵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변호사들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다시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강 회장이었다. 나는 물론 이사회실에 있지 않았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유기농 땅콩버터 컵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의실 공기가 어떤 맛일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재활용된 에어컨 바람과 임박한 소송의 맛. 나중에 나를 지지해주던 비서 이 대리가 보내준 문자에 따르면 긴급 이사회는 오전 11시에 소집되었다. AV 시스템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먹통이었기 때문에 모니터도 못 썼다. 그래서 그들은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라는 아날로그 도구를 써야 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상무는 여전히 허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들어왔다고 한다. 그는 아마 유행어들이 가득한 폴더를 준비했을 것이다. 전환적 마찰, 레거시 부채라고 불렀겠지. 하지만 이사회는 마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보험 인수사로부터 자동알림을 촉발한 6경억 원짜리 부채 깃발에 관심이 있었다. 철강으로 불을 쌓은 뒤
테크로 피벗한 무서운 70대 노인 강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변명을 싫어했다. 그는 엑셀 시트를 좋아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엑셀 시트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설명해. 강 회장이 말했다. 인사치레 따위는 없었다. 인사 문제입니다. 최상무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폐쇄적인 환경을 만든 레거시 아키텍트 김민정 씨를 내보냈습니다. 그녀가 나쁘게 반응하고 있어요. 앙탈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회해서 작업 중입니다. 우회 중이라고? 정 전무가 끼어들었다. 그는 창백했다. 내 이메일을 본 것이다. 최상무. 그녀는 반응한 게 아니야. 그냥 집에 갔다고. 자네가 열쇠를 넘겨받지 않고 루트 소유자를 해고해서 시스템이 우리를 잠가버린 거야. 열쇠는 달라고 했나? 그녀가 거부했습니다. 최상무가 항변했다. 항명이었다고요. 그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 전무가 내 이메일 출력물을 보며 정정했다. 계약상 합동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했죠. 최상무, 계약서 읽어봤나? 정적. 사람의 척추를 으스러뜨릴 만큼 무거운 침묵이었다. 저 인사팀의 요약본만. 최상무가 말을 더듬었다. 자네가 우리 전체 수익원의 설계자를 해고했군. 강 회장이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췄다. 문서도 읽지 않고 말이야. 자네는 5억짜리 회사의 백엔드를 무슨 지메일 계정 다루듯이 취급했어. 최상무는 논점을 흐리려 했다. 한 사람이 인질로 잡을 수 있다면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고치려던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결함이 아니야, 이 멍청아. 다른 이사가 소리쳤다. 그건 보안이야. 2018년 해킹 사태 이후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바로 그거라고. 내부 관리자가 미쳐 날뛰어도 하이제킹 당하지 않는 시스템. 여기서 미쳐 날뛰는 관리자는 김 팀장이 아니라 자네야. 그 순간이었다. 껍데기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반짝이는 신임 본부장이 정장 입은 파괴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온 것이다. 한편 백화점 통로에서 나는 글루텐 프리 쿠키와 일반 브라우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 대리의 문자였다. 회장님이 방금 벽에 보드마카 던지셨어요. 최상무 우는 것 같아요. 팀장님 번호 찾고 있어요. 나는 유기농 바나나 진열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기업 정치의 핵심은 권력이 환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직함이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자르는 게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인프라다. 진짜 권력은 내가 타이핑을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휴대폰으로 코인 지갑을 확인했다. 아직 입금은 없었지만 곧 들어올 걸 알았다. 이사회는 나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의 증거 개시 단계에서 운영본부장이 계약서도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테니까. 그들은 돈을 낼 것이다. 계산대로 걸어갔다. 코에 피어싱을 한 쾌활한 직원이 오늘 하루 어떠냐고 물었다. 카드를 긁으며 내가 말했다. 세상이 불타는 걸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중이에요. 의외로 마음이 편하네요. 이사회실에서는 어떻게 그녀를 벌할까? 에서 그녀가 얼마를 원하지로 대화가 넘어갔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전체 시스템 재구축 비용 6개월 소요 600억 원 이상 플러스 매출 손실 플러스 고객 이탈 김민정의 컨설팅 비용 비싸지만 즉각 해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의 멍청함이 인질이고 이건 몸값 협상이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다. 악마는 부속 합의서에 있다. 특히 내가 7년 전 서명한 독립계약서의 부속 합의서 B 제14조 2항에 내가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회사 법무팀은 그 문서를 미친 듯이 분석하고 있었을 것이다. 벽에 띄워놓고 마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는 성서학자들처럼 분석했겠지. 그들이 읽고 있는 내용은 이렇다. 제11조 7항 소유자 주권 계약자 김민정은 정식 주권이양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루트 접근 신원을 유지한다. 이 이벤트는 A 양 당사자의 동시 생체 인식 확인, B 30일간의 활성 전환 기간,
C. 공증된 면책 합의서를 필요로 한다. 제14조 2항 분리 위반. 제11조 7항의 절차 없이 즉시 해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은 해당 이벤트를 적대적 제거로 해석한다.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유지된다. 모든 회사 접근 권한은 데이터 무결성 보존을 위해 게스트 상태로 격화된다.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약자의 물리적 참석과 생체 인식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 완벽했다. 내가 이렇게 쓴 건 몸값을 뜯어내려던 게 아니라 이런 영화를 전에도 봤기 때문이었다. 회사가 9세대를 자르고 값싼 대체 인력을 고용한 뒤 새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먹으면 9세대 탓을 하는 꼴을 너무 많이 봤다. 내 명성을 다른 놈의 무능함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다. 배가 침몰한다면 내가 키를 잡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법무팀은 식은땀을 흘렸을 것이다. 허점은 없었다. 불가항력 조항도 없었다. 최상무는 그저 계약이라는 물리학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오후 1시쯤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다. 이번에도 법무팀이었지만 톤이 극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이버 테러 위협 따위는 사라졌다. 이제는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는 구질구질한 전 남친 같았다. 제목, 긴급 자문 계약 협의, 김민정 귀하. 문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퇴사와 관련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귀하의 역할 복귀에 대해 즉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오해. 그건 우리가 지뢰를 밟았다는 뜻의 기업 언어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좀 더 애가 타게 놔두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빈 인보이스 청구서 템플릿을 열었다. 유해한 사람들에게 돌처럼 반응 없게 대한다는 심리학 용어에서 따온 내 컨설팅 회사 그레이록 시스템즈는 세금 처리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한 번도 누구에게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 오늘 첫 매출을 올릴 예정이었다. 나는 항목을 입력했다. 1. 긴급 시스템 복구 자문, 정액제. 2. 급행 서비스 요금 즉시 투입. 3. 계약 위반 위약금 제14조 2항의 의거. 4. 불편 초래 비용 최상무가 무례했음.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금액에는 반영했다. 총액은 언덕 위에 멋진 집이나 작은 섬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왔다.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내 연봉의 5배였고 협상 불가였다. PDF로 저장했다. 사무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제14조 2항에 언급된 게스트 상태가 발동되었다. 즉, 서버는 돌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내용을 바꿀 수 없었다. 웹사이트 업데이트 불가, 환불 처리 불가, 심지어 인트라넷 식단표도 수정 불가. 그들은 시간 속에 갇혔고 고객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트위터 X를 확인했다. 불만이 올라오고 있었다. 회사 포털 왜 다운됨? 4003 forbidden 에러 뜨는데 나만 이럼? 나는 트윗들을 캡처해서 레버리지 협상 카드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악의는 아니었다. 난 회사를 미워하지 않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랑했다. 논리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우아한 구조물이었다. 시스템이 잠기는 걸 보는 건 잘 훈련된 경비견이 침입자를 무는 걸 보는 것과 같았다. 무는 행위 자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훈련이 잘 됐다는 건 자랑스러웠다. 마침내 법무팀에 답장을 보냈다. 제목, 긴급 자문 계약 협의에 대한 회신. 복직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레이록 시스템즈는 긴급 위기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 절차에 대한 작업 명세서와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지불 조건, 즉시 계좌 이체 코인 선호하지만 보증된 전신 송금도 수락, 자금이 확인되는 즉시 현장에 토큰을 가지고 도착할 것입니다. 추신, 제가 도착할 때 최민석 씨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관리 스타일은 기술적 절차에 방해가 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러 갔다. 사워도우 빵에 칠면 좋아. 스위스 치즈. 단순한 즐거움. 내가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IT 부서는 무식한 강제력 brute force이라는 헛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내부 첩자 도현에 따르면
이준호 팀장은 메인 클러스터의 하드 리부팅 강제 재부팅을 지시했다. 심장마비 환자를 껐다 켜서 고치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서버가 다시 켜졌을 때 표준 OS로 부팅되지 않았다. 쏘버린 Shell Sovereign Shell로 부팅되었다. 내가 이 시나리오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최소한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였다. 검은 배경의 깜빡이는 초록색 커서 하나, GUI 없음, 마우스 지원 안 됨, 암호화 키를 묻는 프롬프트 하나뿐, 루트 토큰 생체 해시 입력, 그게 다였다. 그들이 보는 건 그게 전부였다. 이준호는 복구 디스크로 부팅해서 우회하려고 했다. 시스템은 승인되지 않은 부팅 미디어를 감지하고 드라이브 헤더를 암호화해버렸다. 이제 단순히 잠긴 게 아니라 데이터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자폭 중이에요. 도현이 문자를 보냈다. 준호 팀장님이 드라이브 마운트하려고 했는데 RAID 컨트롤러가 0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토할 것 같아요. 하드웨어의 연민이 느껴졌다. 드라이브들은 죄가 없었다.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 접근 차단은 서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내가 구축한 통합 시스템은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 건물의 출입 통제 시스템도 제어했다. 왜 DB를 2개 쓰겠는가? 그래서 시스템이 방어 모드로 들어가자 문들도 잠가버렸다. 소방법상 비상구는 제외하고 난 괴물이 아니니까 내부 보안구역 문들을 잠갔다. 서버실 문이 찰칵 잠겼다. 임원 전용 화장실 문도 잠겼다. 최상무는 마케팅 부서와 임원실 사이 복도에 갇혀 자기 사무실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자신이 해고한 병목 현상이 사실은 자신이 화장실을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게 해주던 유일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모습을 상상했다. 데드락은 절대적이었다. 현대의 기술 스택은 권한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카드탑이다. 기초를 빼면 카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증발해버린다. 오후 3시 깨달음이 찾아왔다. 우회로는 없다. 백도어도 없다. 나는 백도어를 믿지 않는다. 그건 보안 취약점이다. 정문이 유일한 문이고 열쇠는 나한테 있었다. 내 청구서에 대한 법무팀의 침묵은 아마 금액의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사회 투표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느라 바빴겠지만 투표할 시간은 없었다. 시스템이 다운된 매분마다 트랜잭션 수수료만 1,000만 원씩 날아가고 있었다. 내 청구서는 35억 원이었다. 계산은 간단했다. 350분, 대략 6시간이면 손실액이 내 수수료를 넘어선다. 이미 24시간 가까이 다운된 상태였다. 그들은 이미 적자였다.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싼 옵션이었다. 거실에 앉아 비가 창문을 타고 내리는 걸 지켜봤다. 엔진 오일을 8만 킬로미터 동안 안 갈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엔진이 눌어붙자 놀라는 운전자를 보는 정비사가 된 기분이었다. 이건 마법이 아니다. 유지보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도 재무이사도 아니었다. 모르는 핸드폰 번호였지만 최상무라는 걸 알았다. 1, 2, 3 받았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들었다. 김 팀장님. 목소리가 달랐다. 허세는 사라졌다. 가늘고 떨리고 있었다. 저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누구시죠? 내가 상냥하고 혼란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최민석입니다. 저기, 시스템이 이상해요. 팀장님이 와주셔야겠어요. 계약 재협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죄송합니다만 최상무님. 내가 말했다. 전 직원이 아니라서 내부 회사 문제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 문제라서요. 김 팀장님, 제발. 그가 무너질 것 같았다. 이사회에서. 날 죽이려고 해요.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어디 적어둔 거 없어요? 생체 인식 토큰이라고요. 최상무님. 제 지문을 쓴다고요? 제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운이 없으시네요. 그럼 와주세요. 그냥 와서 고쳐주세요. 조건은 법무팀에 보냈습니다. 내가 말했다. 입금이 확인되면 가겠습니다. 그때까진 서버 재부팅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인덱스 깨지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땅에 소금을 뿌리고 다리를 태워라. 내가 차단한 후 정 재무이사가 이메일을 보냈다. 김 대표님,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오늘 그 금액을 송금할 수 없습니다. 은행 한도가 있어요. 부분 지급하고 약속 어음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메일을 쳐다보았다. 약속 어음? 이유 없이 나를 해고한 회사가 써주는 차용증, 답장을 보냈다. 제 요율은 복구의 복잡성에 기반합니다. 오후 4시 이후로는 귀사 IT팀의 강제 조작 시도로 인한 데이터 손상 심화로 인해 시간당 10%씩 할증됩니다. 수정된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블러핑 헛세이 아니었다. 손상은 심해지고 있었다. RAID 배열이 어긋나고 있었다. 고치려면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위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차를 마시며 시계를 보았다. 3시 45분, 3시 50분.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었다. 10% 정도는 돈 욕심이었지만 90%는 교육적인 목적이었다. 나는 어떤 MBA 과정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당신이 달리는 도로를 깐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3시 58분, 휴대폰이 띵동거렸다. 은행 알림이었다. 입금. 850. 00원. 보내니. 주. 그들은 급행료, 위약금, 그리고 최민석 세금까지 지불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추가 제자리에 놓이는 듯한 느낌.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중력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느낌. 정전무에게 답했다. 입금 확인. 45분 내로 도착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정원용 옷을 벗고 컨설턴트 유니폼을 입었다. 짙은 색 청바지, 검은색 터틀넥, 그리고 튼튼한 부츠. 거울을 봤다.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건물의 주인처럼 보였다. 책상에서 유비키를 챙겼다. 열쇠고리에 달린 작은 검은색 사각형. 지금 이 순간 판교에서 가장 비싼 물건. 회사로 운전해 갔다. 비는 그쳤고 도로는 매끄럽고 검게 빛났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다. 당연히 시스템이 잠겨 있으니까. 창문을 내리고 인터컴을 눌렀다. 보안실.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치직거렸다. 김민정이에요. 내가 말했다. 불 켜러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다. 차단기가 수동으로 덜컹거리며 올라갔다. 내 옛자리에 주차했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작동 중지. 계단이군. 중얼거렸다. 14층. 유산소 운동 좋지. 계단을 올랐다. 14층에 도착했을 땐 숨이 차지 않았다. 차갑고 불타는 목적의식이 연료가 되었다. 비상구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윙윙거렸다. 공포 영화 세트장 같았다. 그리고 서버실 유리 문 앞에 환영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10년은 늙어 보이는 정 재무이사, 화가 잔뜩 난 법무팀장, 그리고 최상무. 최상무는 쪼그라들어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늦으셨군요. 법무팀장이 쏘아붙였다.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한 시간입니다. 회사를 돌려받고 싶으면 비키세요. 그들이 움직이길 기다리지 않고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서버실 문은 마그네틱 락으로 잠겨 있었다. 유비키를 꺼냈다. 아직 꽂을 필요는 없었다. 먼저 물리적 잠금을 해제해야 했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수동 오버라이드 코드를 키패드에 입력했다. 삑 찰칵. 문이 쉬익 열렸다. 찬 공기가 확 덮쳤다. 패닉에 빠진 프로세서들을 식히기 위해 팬이 100%로 돌아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내게 파란 불빛들이 혼란스러운 리듬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메인 콘솔로 걸어갔다. 화면은 검은색이었고 초록색 커서만 깜빡였다. 루트 토큰 생체 해시 입력. 문가에 서 있는 임원들을 돌아보았다. 문 닫으세요. 내가 말했다. 멸균 절차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다. 엉망이 된 시스템을 푸는데 6시간이 걸렸다.
내가 매트릭스의 빛처럼 쏟아지는 코드라인을 보며 명령어를 입력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드라마를 따라잡고 있었다. 테크 트위터는 좁고 사나운 곳이다. 소문이 짙다. 아마 도현이 트윗을 했을 수도 클라이언트가 떠들었을 수도 있다. 오후 6시쯤 스레드가 올라왔다. 5호 기업이 수석 아키텍트 잘랐다가 백엔드 접속 못하고 있다는 소문들음. 전형적인 되바라폰에 레거시 코드가 왜 주석 처리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절대 자르지 마라. 진행바가 로딩되는 동안 확인한 내 링크드인 인보이스는 폭발하고 있었다. 헤드헌터, 경쟁사 CTO들. 김 팀장님, 시장에 나오셨다면서요? 우리 회사는 멍청이 금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마존 AWS 리크루터입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수년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망가지기 전에 고치는 사람. 그냥 잘 되니까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제 시스템의 침묵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내 가치를 소리치고 있었다. 서버시라는 명상적이었다. 권한 테이블을 복구했다. 드라이브 헤더의 암호를 풀었다. RAID 배열을 동기화했다. 밤 9시쯤 게스트 상태가 해제되었다. 렉의 불빛이 발작적인 스트로브에서 안정적인 리듬으로 바뀌었다. 회사의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 최종 무결성 검사를 돌렸다. 시스템 상태 정상. 루트 소유자 김민정. 경고 외부 시도 기록됨. 경고 로그를 지웠다. 일어서서 기지개를 켰다. 등에서 뚝 소리가 났다. 서버실을 걸어 나왔다. 임원들은 교무실 밖에 학부모처럼 오픈형 사무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피자를 시켰더라. 페퍼로니 냄새와 수치심의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끝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정 전무가 벌떡 일어났다. 작동합니까? 대시보드 초록색 떴어요. 다 온라인입니다. 내가 말했다. 데이터 손실은 최소화했습니다. 주말 동안 당신들이 드라이브에 쓰려고 시도했던 것들만 날아갔어요. 정 전무가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님. 정말요? 내가 그를 보며 말했다. 감사할 거 없습니다. 서비스 비용 지불하셨잖아요. 거래 완료입니다. 최상무를 보았다. 그는 책상에 걸터 앉아 자기 구두만 쳐다보고 있었다. 하나 더. 내가 말했다.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루트 소유권은 여전히 저한테 묶여 있습니다. 전 그냥 문만 따드린 거예요. 열쇠를 드린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린 돈을 냈는데. 변호사가 버럭했다. 접속 복구 비용을 내신 거죠? 내가 정정했다. 소유권 이전은 별도 프로세스입니다. 제11조 7항에 따라 30일 전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말에도 이 짓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절 고문으로 다시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조건대로요. 조건이 뭡니까? 정 전무가 체념한 듯 물었다. 저는 이사회에 직보합니다. 운영본부에는 보고 안 합니다. 모든 인프라 변경에 대한 거부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는 최상무를 가리켰다. 저 사람은 절대 관리자 권한 못 가집니다. 영원히. 정 전무가 최상무를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알겠습니다. 정 전무가 말했다. 최상무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달랐다. 더 조용했다. 광란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멍든 겸손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오전 10시에 들어갔다. 사원증은 찍지 않았다. 보안팀이 문을 열어주었다. 이사회실로 직행했다. 이사진이 모여 있었다. 강 회장은 피곤해 보였다. 최 상무는 없었다. 최 본부장은 어디 계시나요? 커피를 테이블에 놓으며 내가 물었다. 최 상무는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강 회장이 건조하게 말했다.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내가 말했다. 다음 계약서는 좀 읽어보시길 바라야겠네요.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서류에 서명했다. 내 새 계약서는 아름다웠다. 고용 계약이 아니라 고문 계약이었다. 나는 이제 외부 자문위원이었다. 직원일 때보다 비용은 3배 더 비싸졌고
인사 관련 책임은 0이었다. 송년회에 갈 필요도, 동료 평가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불만 안 꺼지게 하면 됐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새 유비키가 들어있었다. 이건 보조 루트 토큰입니다. 내가 테이블 너머로 강 회장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회장님의 생체 서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고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강 회장은 성스러운 유물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김고문 것은 메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신뢰는 사라졌다. 상호 확증 파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솔직히 말해서 기업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이다. 정오쯤 건물을 나왔다. 해가 쨍쨍했다. 보기 드문 맑은 날씨였다. 폰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잔고가 말도 안 됐다. 전화번호처럼 보였다. 람보르기니는 사지 않을 것이다. 개인 섬으로 이사 가지도 않을 것이다. 화훼단지에 갈 생각이었다. 멀칭용 흙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눈여겨보던 비싼 일본 단풍나무도 살까 싶다. 집으로 운전해 오면서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들은 클라우드가 천상의 것이고 마법 같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그건 금속과 전기와 논리다. 0 아니면 1. 접근 허용 아니면 거부. 이분법적인 본질은 잔인하다. 백엔드에 아마도는 없다. 최상무는 아마도 속에 살려고 했다. 그는 불리언 연산자를 속이려 했고 펄스 거지로 반환되었다. 양평집 차고에 차를 댔다. 내 수국들은 어제 내린 비로 여전히 젖어 있었다. 회복력 있어 보였다.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땄다. 그리고 정적을 들었다. 윙윙거리는 전화도 패닉에 빠진 이메일도 없었다. 운전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의 조용한 웅웅거림뿐. 한 모금 마셨다. 35억 원짜리 맥주치고는 최고의 맛이었다.